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 독서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아마 읽어본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심리학에 관련된 주제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관련된 형태의 어떤 심리학에 대한 심층적인 책을 한 권 더 하는 그렇게 2주 정도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 도와주시는 분 이세훈 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학이기 때문에요. 심리학 전공하신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양민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청취자분들이 좋아하는 여성 패널분입니다. 심리학은 좀 원래 여성분들이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예. 그 과에 그 몇 명 정도나 7대3 비율로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네네, 그랬나요? 그렇게 느껴요. 네. 철학과는 9대1 비율로 남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첫 번째 책은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입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어느 정도 이런 어떤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 책을 읽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학생부 같은 데서 독서 목록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심리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 책을 좀 읽은 어떠한 기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세훈쌤, 이 책은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는 이 책을 처음에 학생들한테 저도 막 추천을 했는데 안 읽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길래 추천을 했었는데 이제 안 읽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딱 읽었는데 저 약간 충격 먹었거든요. 심리상자 열기,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니까 뭔가 정말 심리학에 관한 어떤 이론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딱딱딱 나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약간 문학책 읽는 느낌, 소설책 읽는 느낌이었달까,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이 책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도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론을 정확하게 뭔가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그걸 제가 책에 잡기가 조금 편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서 약간 제가 이렇게 사전에 어떤 탐사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역시 문이과 통합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책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돌려보는 과정에서, 이거 제가 개인적인 책이었거든요. 이 개인적인 책에다가는 왜 개인적인 느낌을 적어 놓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돌려보다 보니까, 저의 어떠한 느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가지고, 조금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제가 책 서문에다가 이런 문장을 적어놨는데 닭살이 돋는 문장이었어요. 인간이 조건화되고 밝혀지고 해방되고 설명된다. 누군가 명령을 내린다. 우리는 복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멋진 책 서문 중 하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도대체 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멋진 문장들은 많았다. 이런 느낌은 같이 저도 역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민진 쌤,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책은 어떤 의미와 그 역할과 위치가 있나요? 이거를 좀 교수님들이 추천하시나요? 네, 실제로 교수님 추천대로 읽게 됐고요. 요즘 서점에 가보면 심리학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데, 심리학 코너잖아요. 근데 심리 코너처럼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안에서 위로를 받거나 이런 분이 있는데, 사실 심리학과에 가서 심리학을 배우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그런 위로나 그런 상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생물학에 가까운 실험하는 심리학이 되게 많이 배웠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10가지 심리 실험을 이렇게 중요한 실험들을 뽑아내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야기식으로 말하는 부분이 되게 좋았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일단 추천하신다 이런 거죠? 네. 다행이네요. 예. 그러네. 네. 추천할 줄 알았어요.
어쨌든 뭐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재미난 수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좀 또 궁금한 게요. 네. 양민희 쌤, 저기 여기 스키너 첫 번째 내용이 스키너잖아요. 네네. 예, 이 사람의 어떤 행동주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잖아요. 스키너가 그 네, 당시 네. 사람들에게 자기 자기 딸이죠. 딸이요. 예, 딸 갖다가 이제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네네. 예, 실험을 했다. 원숭이처럼 길렀다. 뭐 이걸로 아마 일반적인 대중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실험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은 넓은 방에 좀 나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이제 묘사가 되어지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스키너뿐만 아니라 이게 10개의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10개의 이야기들 쭉 다 읽다 보면 심리학자 분들이 좀 이렇게 좀 과격한 실험한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요 스키너의 첫 번째 어떠한 챕터에서 나오는 요 실험에 대해서는 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이 스키너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다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네. 새롭게 다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이렇게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심리학에서 행동주의적인 부분을 한 획을 그은 분이니까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비난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달라졌네요. 네, 네. 예. 사실 이 책을 보면은 좀 이렇게 스키너 박사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 실험의 대상이었던 딸이 뭐 예를 들어서 정신병으로 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잘 살고 있었고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갖고 있고 뭐 심리학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나 봐. 스키너가 뭐 한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고 스키너 딸이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 나름 그거는 그래도 많은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좀 아실걸요. 왜 그 딸을 갖다 놓고 실험했던 그 아버지, 비정한 아버지 이렇게 이제 주로 이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딸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뭐 개상자에다가 딸을 넣고 태어나자마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험을 했던 비정한 아버지였다. 뭐 이런 어떠한 평가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알려져 오해를 있었어요. 하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랬지만 심리학을 철학이랑 좀 비슷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그러면 이제 심리 코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심리와 심리학을 일반 사람들이 사실 구분을 잘 못하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냥 심리 코너에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고 심리학이라는 게 인간의 심리를 뭔가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철학이랑 되게 비슷한데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만 사실 심리학을 별로 알아볼 생각을 안 했었던 거죠. 되게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완전히 너무 다르더라고요. 요즘 가장 핫한 학문이죠. 요즘 아마 그 미래에 가장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아닐까라고 제가 예상을 하면서 대학 입시에 있어서 뭐 지금은 뭐 교대와 의대가 인기가 있다면 아마 앞으로는 심리학과와 수학과가 인기가 있을 것이다. 취업에서 이렇게 학부모들에게도 많이 얘기를 하죠. 과학 아닌가요? 과학? 네. 심리학을 철학과 문학 쪽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심리학은 과학이고 실제로 과학적 각에서 심리학과에 가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실험 윤리나 심리학 실험 연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실제로 심리 실험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선생님은 우리 양민진 쌤은 이 10개의 실험 중에서 네, 네. 어떤 챕터가 네. 가장 학생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떠한 챕터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재밌어하는 부분은 기억 파트거든요. 그래서 보면 로프터스의 심리 실험에서 기억을 이식하는 실험이 있잖아요. 쇼핑몰에서 어릴 때 잊어버린 기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이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조작되거나 혹은 기억이 삽입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는데 거기서 보면 굉장히 아주
간단한 언급이나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억들이 이렇게 조작되고 아주 세부적으로 그 거짓 기억을 나의 기억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기 스스로의 기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실험 심리로 기억하고 있어서 한번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요 8장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가면 갈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생각할 게 많아지는 책이구나. 책을 다 읽을 때쯤 돼서 더 심한 화두를 던지고 화작거리를 던져주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사실 그게 범죄 피해로 넘어가게 되면 범죄 피해자 진술에서도 되게 문제가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잖아요. 기억 관련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법적인 부분하고도 함께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을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네. 이 책의 8장을 읽어라 이렇게 네. 청취자분들 네.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예, 그래서 8장은 확실하게 경찰 꿈꾸는 학생들, 범죄 심리학 꿈꾸는 학생이라면은 요 8장을 읽지 않고는 뭐 사실상 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만약에 특목고를 간다면 자소서에 한 줄도 잘 나오기 어려울 상황이죠. 이 정도 읽으면은 좀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굉장한 실험이었던 것 같고 아마 이분은 그 로프터스라는 분은 굉장히 좀 이 비난의 편지를 본인도 얘기하지만 비난의 편지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범죄자 입장에서 네. 많이 좀 증언도 해주시고 이랬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평소에 굉장히 이제 의심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뭐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일본인 현지처 살해 사건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4살짜리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같이 사는 집에 불이 났는데 결국은 그 어린아이를 구해줬죠. 삐뽀삐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소방관 아저씨들이 구했어요. 막 화상을 좀 입을 정도로 아이는 다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불이 다 난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그 어머니의 어떠한 사망 원인을 찾아보니까 불에 의해서 즉 화재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떠한 살해를 당하고 이제 불을 질렀던 거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주변 사람들은 이 4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누가 그랬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같이 이제 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일본의 그 남편 말고 그렇죠? 일본의 그 남편 말고 이게 좀 관계가 좀 복잡해서 좀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좀 듣긴 그런데 일본의 남편은 당연히 일본의 부인이 있고요. 근데 이 일본인 남편 말고 친하게 지내는 또 이 한국 남자가 있었는데 이 한국 남자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4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런 상황인데 이 한국 남자 아이의 알리바이는 유일하게 그 부인이 또 증명을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부인은 예를 들어서 증거 능력이 이제 인정되지 않는 거죠. 결국엔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4살짜리 꼬마 아이는 그 아저씨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아저씨에 대한 두려움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사실은 이제 2년 후에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2년 후에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증언을 했는데 사실 사실관계가 뒤죽박죽 됐었거든요. 굉장히 뒤죽박죽 된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이 아이가 굉장한 공포를 느끼고 그걸 이제 대법원 판사님들이 보신 다음에 그 어린아이의 말의 신빙성을 인정하겠다. 다시 말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4살짜리 어린아이가 유일한 목격자적인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증거도 없어요. 결국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4살짜리 어린아이의 진술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건이 있었죠. 어쨌든 그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 미국 같았으면은 아마 이 로프러스 교수죠. 이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의 가족들이 그 끝난 다음에 굉장히 오염될 수 있었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보호자, 가족들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누가 그랬어? 그 아저씨가 그랬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곡된 기억이 나타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그 사례가 막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왜 이런 걸 안 다룰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다뤄볼 만한 소재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이 한번 들어봤어요. 양민지 쌤은 8장을 좀 좋아하셨군요. 예. 네.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인가요? 이 영역이 심리학에서? 기억을 다루고 있으니까 인지심리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양민지 쌤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던질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심리학과를 이야기할 때 네. 이제 그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좀 심리학의 어떠한 세부적 전공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네. 좀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인지심리학이라는 것은 뭐고 네. 막 만들어내요. 막 애들이 범죄심리학, 뭐 교육심리학, 뭐 앞에다가 뭐만 다 갖다 붙이면 심리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양민지 쌤은 이제 정통 심리학과 출신이니까 야, 심리학과에 오면은 이것만 배우고 이거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라는 영역이 있는 건지 당연히 있겠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크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심리학의 어떠한 분류 정도만 좀 지금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대학 학부 때 배우는 심리학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심리학을 배워요.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생물심리학 등등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학부 때는 여러 심리학을 접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대학원으로 넘어가서 세부적인 전공으로 나뉘게 돼서 자신의 전공 분야가 맞는 교수님을 찾아서 그 앞으로의 진로를 이렇게 개척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대학 학부를 때를 생각한다면 여러 종류의 심리학을 접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맞는 거네요. 막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막 갖다 붙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여러 부분을 심리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지심리학이 이제 가장 핫한데 네, 네. 인지심리학은 어떤 분야에 대한 심리학인가요? 인간의 지각과 감각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인간의 정보 처리자로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그것을 습득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물학과도 생물학 생리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인공지능 만드는 게 그거죠? 실제로 인공지능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느냐를 따라서 인지심리학 그것을 인공지능이 그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학문이죠. 네. 그러면 흔히 이제 교육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교육심리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어떤 영역인가요? 이제 뭐 아이들의 아동 발달에 맞게 알맞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심리적인 발달을 이해할 수 있게 배우는 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교육심리라는 네네. 그 항목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제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발달심리 네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범죄심리는 어느 영역인가요? 범죄심리학이요? 네. 범죄심리학은 여러 가지 학문을 이용해서 범죄를 해결하는 학문이죠. 범죄 심리는 약간 응용학인 것 같아요. 네, 응용 분야라서 네, 미국 가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인문 쪽, 그러니까 문과 쪽 학문의 응용학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진 않았으니까 아마 미국 쪽에서 공부하기가 좀 편하겠죠. 예, 청취자분들은 뭐 각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훈쌤은 감사해요, 양민지쌤. 저희 오늘 양민지쌤 없으면 방송 진행이 안 될 뻔했어요. 우리 여보가 다 끝났겠지. 예,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진짜 오늘 좀 고백을 하나 하자면요. 전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고 책도 되게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너무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왜 이렇게 모자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훈쌤도 좀 가끔 느끼지 않으세요? 저 오늘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학을 과학이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단 한 번도 안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뭐지? 제가 예전에 얼핏 훑었던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을 잠깐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약간 심리학을 심리 철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심리학이라는 게 진짜 이거 그냥 문과 쪽 학문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 책 스킨의 심리상절기를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어느 한 중간 가기 전까진 재밌다가 중간이 넘어가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읽다 보니까 이게 그 느낌이구나. 그래서 생물이 나와요, 생물이. 중간이 넘어가니까 여기서 뭐가 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인지부조화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주의 깊게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지부조화 쪽에서 저 되게 인상 깊게 본 게, 그 왜 인지부조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콜럼버스가 세상이 둥글다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볼 때 세계는 평평하단 말이에요. 평평한데 걔는 둥글다 그랬어.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도 이런 심리학 쪽에서 다룰 수 있는 얘기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는 좀 이 심리학도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했지만, 제가 공부하기엔 너무 멀게 그렇죠. 이제는 좀 이제 뭐 많이 늦었어요, 우리가. 저는 사실은 그 제정신으로 정신병원 들어가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나 이 사람 보고 싶다. 이 로제난 보고 싶다. 저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똑똑한 이 사람, 제정신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을 제정신으로 막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도대체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이제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막 이걸 논문을 막 쓰니까 막 정신병원에서 막 화가 나니까 그러면은 와라, 우리가 다 찾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해서 시합이 벌어졌는데, 그 정신병원에서는 48명인가요? 48명. 41명. 41명. 41명을 우리가 찾아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보내줘라, 이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41명을 찾아냈다. 그 병원에서. 자, 로제난, 네가 41명이나 가짜 환자를 보냈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로제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명도 안 보냈어. 이야기를 하는 거. 이 과정에서, 이건 정말 멋진 사람이다. 얼마나 얄미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그 연구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의 최첨단을 좀 걸으면서 뭔가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동성이 좀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해서 좀 미국이 왜 오늘날 세계적인 어떠한 강대국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땅이 크고 자원이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학문적인 기풍이 살아 숨쉬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저는 이 6장을 보면서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떠한 재미를 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어떤 실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양민지쌤, 만약에 이 부분을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이 책을 가지고 심리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뭔가 좀 느낌을 좀 갖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활용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뭐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책이 어떤 면을 좀 이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와 관련된 비슷한 형태의 실험을 학생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없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건 하면 안 되죠. 가짜 정신병원 가고. 네. 문제가 많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실험 과정을 가지고 뭐 관련된 형태의
뭐 다른 형태의 어떤 추가적인 형태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다시 말해서 이 책을 애들이 읽었단 말이죠. 네. 학생들은 다 이 책을 읽었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내가 심리학에 대한 어떠한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뭐 후속 조치 뭐 그런 것들은 없나요? 뭐 또 다른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형태의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형태의 뭐 작품을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한 챕터를 갖다 놓고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뭐 연구 논문을 갖다가 조금 더 찾아서 읽는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굉장히 대표적인 심리 실험학자들이 일의 이야기들을 다룬 거잖아요. 그러면 읽다 보면 자신의 관심과 맞는 심리학자가 있을 텐데 그 심리학자의 관련 도서들을 더 찾아본다면은 자신의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방대하니까 거기서 어떤 책을 찾아야 할지 잘 모를 텐데 이거를 책을 찾는 하나의 작은 이정표로 생각을 해서요. 여기서 이 심리학자의 실험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심리학자의 실험이 굉장히 궁금해. 그럼 이 심리학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공부를 한다면은 심리학이란 분야를 넓은 방대한 심리학이란 분야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원했던 대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은 대답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심리학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형태의 교과 과목으로 채택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심리학 코너에 가서 보더라도 다 자기계발서가 놓여져 있단 말이죠. 사실 심리학과는 관계없는 책들이 저는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심리학을 잘 모르지만 내가 심리학자라고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책들이 심리학 코너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걸 놓고 보았을 때 사실상 대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리고 이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를 좀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또 하나의 어떤 키워드는 뭐냐면 야, 심리학을 하려면 확률 통계를 해야 되는구나. 확률 통계를 모르면 심리학을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거라면 결국 확률 통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 특히나 통계를 모르고서는 전 심리학을 하기가 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심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다수의 학생들이 심리학자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학생의 자기 진로 희망란에 보면은 아마 한 10%의 학생들이 심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나 싶거든요. 자, 근데 그 학생들에게 막상 심리학에 관련된 뭘 읽었냐, 혹은 심리학 관련된 무슨 활동을 했냐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가장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아마 학생들이 접해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는 책인데 그러면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당연히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한 번의 책으로 끝나지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뭔가 후속 조치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양민진 쌤이 얘기했던 대로 이 10개의 어떤 실험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자, 그랬을 때 그 흥미로운 실험에 관련된 실험을 한 심리학자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 심리학자에 관련된 영역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그게 내가 관심 있는 심리학의 영역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의 어떤 관련된 책을 읽거나 그 사람에 관련된 번역서를 읽어보든가 그 사람을 어떤 해제했던 또 다른 형태의 우리나라의 책을 좀 찾아서 읽어본다면 후속 조치로서 이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의 후속 조치로서 조금 더 괜찮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지금. 예. 자, 어떻게 세원쌤은 이 책에 대해서 반성만 하지 마시고, 자, 학생들에게 예, 좋은 이야기를 좀 뭐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사실 책이 문체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약간 꼬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마 중간을 넘어가면서 읽기 힘들다, 인지부조화를 지나면서 읽기 힘들다고 하는 얘기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은데
이 책을 쓴 로렌 슬레이터라는 사람도 아마도 심리학에 있어서 어떤 답을 내리는 학문이 아니라는 걸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계속해서 어떤 심리학 실험에 대해서 뭐 윤리적인 판단을 내린다거나 혹은 그 실험의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조차도 어떤 방향이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실험들 각각이 대체적으로는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 상황을 일으켰던 적들이 꽤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대부분의 실험들이 1960년대, 70년대의 실험을 위주로 하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물론 지금에 와서는 판단의 기준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다 어떤 식으로 달라져 왔는가를 추적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때 스키너가 했던 실험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밀그램 같은 사람들이 했던 실험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실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종류의 실험은 금지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볼 때 과연 이 실험들이 우리 인류에 얼마만큼의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줬으며, 또 그런 이익을 가져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익이 어떤 옳고 그름보다 더 크지 못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게 어떤 거였는지 조금 더 탐구해가면서 읽어보는 것도 이 책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읽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 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극적이고 의미가 있지만 어차피 심리학에 관련돼서 학생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교양적 수준을 위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책인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활용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 정보라든가 마케팅, 경영 마케팅 쪽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볼 수 있거든요. 보통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심리학에 대한 어떠한 관련된 형태의 흥미를 요즘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아마 반드시 보게 될 텐데, 경영학을 전공한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뭐 그런 학생들은 결국 이 책을 다양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키너의 경우에는 개 상자에다가 자신의 딸을 키우지 않았단 말이죠. 실험한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굉장히 그나마 좀 나름 쾌적하고 보호받는 시설 속에서 만들어졌고, 딸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나쁘지도 않고, 딸이 정신병에 가가지고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만약에 주목한다면, 왜 대중들은 잘못된 사실을 진실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탐구를 하는 어떠한 모티브를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중간에 이제 이 책을 보면은,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기억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아까 그 양민지 쌤이 말씀하셨던 그 8장의 어떠한 그 기억에 대한 문제라든가 7장 약물 중독에 대한 문제를 갖다 읽어보면은, 기존의 어떠한 심리학의 학설과 대립되는 의견을 제시했던 심리학자들이 주류 학회로부터 어떤 이제 배척을 받고 고통을 겪는지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결국은 과학의 문제에서 어떤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를 갖다 놓고 접근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쿤의 어떠한 과학혁명에 관련된 책도 한번 읽으면서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좀 토마스 쿤의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그 모티브를 줄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어떠한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이과 모두 통틀어서 좀 괜찮다.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소스와 주제들을 가지고 한 번씩은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어떠한 느낌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책들을 좀 활용하신다면은 하나의 어떠한 책이지만은 많은 어떠한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떠한 느낌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양민지 쌤, 만약에 이 책을 읽은 학생들에게 만약에 좀 심리학을 좀 체계적이고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교과서적인 형태로 좀 한번 읽고 싶다. 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주류적 심리학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탐구를 해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학생들에게 권하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체계적으로 만약에 심리학을 배우고 싶다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왜 어떤 책, 뭐, 네. 뭐 관계가 막 복잡해지시나요? 네, 여러 네.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계시. 여러 책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어, 딱딱한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민식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인 인지심리학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탐구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김민식 교수님이 쓰신 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식 교수님 혹시 연대 심리학과 교수님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배우셔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수업을 듣진 않았습니다. 네. 예? 네. 아이고, 자기 책 홍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 책 해야 된다. 뭐 막 한 다음에 결국 보니까 본인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최인수 저 아니에요. 최인수 박사님. 우리 저 이세훈 쌤은 그 번역한 책이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에요. 라틴어를 번역하신 책인데, 그래서 우리 최인수 박사님께서 한참 전에 굉장히 이 책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역자가 본인이더라고요. 그런데 김민식 교수님 제자시잖아요. 연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네. 배우진 않으셨다. 네, 네. 예. 그러면 뭐 공정한 제3자 입장에서 네, 네. 책을 추천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청취자분들 오늘은 뭐 요 정도 방송으로 좀 한번 부족하지만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방송은 이 김민식 교수님께서 쓰신 딱딱한 심리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심리학 연속 방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암사 출판사네요. 찾아보니까. 네. 이 법전 만드는 데인데. 현암사가 원래 저기 사진 관련된 책들 되게 많이 내는 곳이거든요. 사진, 네. 법전도 유명해요. 되게 법전. 약간 스페셜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 책인 곳인데 요새 약간 범위를 좀 넓힌 것 같아요. 법전이니까 역시 딱딱한 심리학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는 현암사 출판사에서 나온 김민식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딱딱한 심리학을 통해서 보다 더 살짝 전공적인 형태의 색깔이 드러난 심리학 책에 관련된 독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세훈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미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지금까지 교육진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